안녕하십니까. 자, 442페이지에 이제 라번 해가지고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약간 좀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 이런 거 배웠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면 이제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복습할 것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는데, 요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 요거는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했죠. 요 두 가지가요, 임대차에는 다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임대차인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은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건물 등의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어요.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바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여기 정도만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442페이지하고 443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판례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는 판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건물 임차인이 부속신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부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돼서 전세권 설정자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임대인 소유가 됐다면, 그때는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좀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444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그 말은 뭐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했다라는 뭐예요? 요건이 필요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임시한의 부속물 매수 청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맞죠? 왜요? 이미 규정이니까요.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두 가지가 뒤바뀌어 있죠. 자, 우리가 유치권 할 때 공부하면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는데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사라는 의미니까요. 이에 반해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물론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인이 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전강의 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좀 기억해 두시고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2번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1.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번해 가지고 차임은 꼭 금전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법적으로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이면 수확 후 즉시거든요. 다만 특약으로서 선불로 하는 건 물론 가능하죠. 우측에 나번해가지고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제한 없음이라는 거 적어 놓으세요. 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래요.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그래요.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A번은 이런 얘기죠.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근데 임차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 B번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C번 해가지고 강행 규정이란 말이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예를 들어가지고 펜션에서 며칠 잠을 잔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차임 증감 청구권이 문제될 리는 없겠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 해가지고 A, B, C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당권 했을 때 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저당권이 되고요.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죠? 법정 질권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임대인이. 2기입니다. 2기. 2기분. 2기라는 말이 뭐예요? 월세면 2달치, 연세면 2년치겠죠. 다시 말하면 2년일 수도 있고 2달일 수도 있고 또 주세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로 했으면 뭐예요? 2주치가 되니까 결국은 2년을 연체면 해지한다, 이런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항상 뭐예요? 이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물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언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 줘야 되냐면 반환할 때까지죠. 임대차 종료시가 아닙니다.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종료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된다. X. 종료시가 아니라 뭐죠? 반환심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만약에 임차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통제해줄 의무가 있고요. 누군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찝쩍거린다,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뭐죠?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단으로 양도 전대할 수가 없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고요. 4번 이러한 의무를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 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 요건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죠. 그러면 임차인 증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은 명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니까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요. 자, 원래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니까요. 다만 계속 보시면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불증액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효력이 없다. 무효고요. 5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 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임차권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민법의 태도가 나오고 내용이 어떻게 쭉 나오고, 저는 교재에다 양도와 전대를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교재에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정리해 드릴 건 뭐냐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예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스스로 한번 전대, 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가 무효가 된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불합리하고요. 또 동의가 없었더라도 양도 전대가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 을이 병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유효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책임을 부담합니까?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았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죠.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유권을 이유로 어떻게 반환 청구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 해지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니까 간접 점유권,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갑은 자신의 간접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필요해요.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죠? 침탈이 아니므로 경은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결론은 만약에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있어야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갑에게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죠? 정리해보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해지하든 안 하든 간에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나 반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세 번째, 동의가 없었다면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동의가 있는 경우죠. 첫 번째, 동의가 있는 경우에 양도는 설명드릴 게 없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 자체는 뭐죠? 물론 유효하고 동의가 있었으니까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뭘 얻어가지고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전대라는 말은 한 번 더 임대했다는 얘기니까 을은 임차인이고 병에 대해서는 전대인이고요. 병은 뭐가 돼요? 전차인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병의 권리는 어차피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임차권보다 병의 전차권은 반드시 작아야 된다. 존속기간도 짧고요. 보증금도 작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또 병의 전차권은 을의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을의 임차권을 임의적으로 합의 등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 특색입니다. 일단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을의 권리도 채권이니까 병의 전차권도 물론 뭐예요?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나 병은 자신의 권리를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을이 병에게 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병이 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을한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의무만은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면 그 사실을 통제해줄 의무, 갑에게 직접 부담하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반환해줄 의무, 뭐 선간주유무 이런 것들도 다 누구한테? 갑에게 직접 부담하고요. 차임도 월세도 병이 갑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기적이지 않죠? 따라서 만약에 병이 관행에 따라서 을에게 차임을 지급해 버렸다면 그 차임의 지급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따라서 갑이 또다시 병에게 달라고 하면 병이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의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도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특색 있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4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죠.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머지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대표해 주죠.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자, 동의 없이 뭐가 있어요?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해야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무단으로 전대했으니까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3번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4번 전차는 임차인에게 담보채를 부담하고요. 5번 임대인은 전차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내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청구인가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청구해야 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고 보증금, 의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보증금 계약 나와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효력에 나오는데 갑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연체 차임 등이 있을 때 그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충당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번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은 결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이고, 물론 채무가 있다면 기존의 채무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임대인이 공제할 수가 있겠죠.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그런 취지죠. 근데 권리금은 여기서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명문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민법에서 권리금이 나올 수는 없겠죠.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와요. 1번 종료 원인, 존속 기간이 만료가,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겠죠.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뭐가 돼요? 종료가 된다. 2번 중요한 게 나오네요. 해지 통고가 나오죠. 일단 해지 통고하면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더 있는데, 첫째,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가 있었고, 약정 해지 사유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요 해지 통지입니다. 만약에 요 해지권을 행사한 사람이 임대인이면 6월, 임차인이면 1월 지나 비로소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세를 뒀어요. 세를 두는데 제가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했더니 임차인이 적재요. 그래가지고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지 사유를 정해놨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서 해지라면 임차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약정 해지 사유가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한 경우에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서 해지하게 되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임대인이나 또는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 해지도 그냥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파산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해지 통고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으니까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와 함께 이 두 가지를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해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일정 기간의 경과 없이 바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와 나와 다와라에서 우리가 다 한 겁니다. 그죠? 가와라는 누가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고, 다와라는 누가요?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죠. 2번 임대차 종료 효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바로 대패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죠?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 해외로 이민 가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맞고요. 물론 이때는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겠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간제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해지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 다만 뭐는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된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차임을 이기물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편면적 강행 규정에서 임대차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뭐예요? 강행 규정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그럼 임의 규정이 뭐가 있느냐? 아까도 했지만 넘겨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민사특별법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